강세리가 범인이다. 황기만이 깨어나 강세리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고 강재인에게 도움을 간청하라. 강재인의 예상치 못한 선택이 병원의 긴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황기만의 병실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공원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 그를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강세리였다. 그녀는 황기만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순간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약 황기만이 깨어난다면 그녀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 터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또 다른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강세리는 어두운 병실로 숨어들었다. 황기만의 호흡기에서 나는 기계음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뒤엉켰다. 그의 창백한 얼굴, 미세하게 움직이는 가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걸 끝내면 다 끝나. 그녀의 손이 호흡기 튜브로 뻗어갔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강재인이 들어왔다. 세리, 뭐 하는 거야? 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갈랐다. 세리는 손을 거두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재인의 단단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인은 황기만을 지키듯 그의 곁으로 다가가 세리를 노려보았다. 여기서 나가. 그 한마디에 세리는 이를 악물고 병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두려움이 더욱 깊게 뿌리내렸다. 다음 날 황기찬은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교묘한 거짓을 꾸며냈다. 그는 강세리가 망상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황기만을 자신의 남편으로 착각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교활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갔다. 결국 세리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 기찬은 그녀가 입을 열어 자신의 외도를 폭로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강재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인은 세리가 병원에 갇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이 한 발짝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모든 게임의 설계자였다. 며칠 뒤 황기만의 병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재인이 그의 곁에서 맥박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재인은 숨을 멈췄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인,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재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귀를 가까이 댔다. 세리, 그녀가 날 밀었어. 그녀가 날. 황기만의 말은 약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재인의 눈동자는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세리의 잔혹함을 짐작했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악의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기만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세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황기만은 재인의 손을 놓으며 안도하는 듯 했다. 그는 혼수 상태에서도 그녀의 선한 본성을 믿었다. 재인은 즉시 의사를 불렀고 병실은 다시 생기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세리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교묘한 술수로 탈출했다. 황기만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품고서 어두운 병실에 다시 들어선 세리는 황기만의 호흡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생명은 그 얇은 튜브 하나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손이 튜브를 향해 움직였다. 이제 끝이야. 그녀가 중얼거리는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세리, 멈춰.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그 순간 황기만의 눈이 뜨였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 세리가 날 밀었어. 그녀가 모든 걸 계획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은 세리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경찰은 세리를 즉시 체포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다 음모야.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텅 빈 복도에 흩어질 뿐이었다. 황기만의 증언은 그녀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렸다. 제인은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스쳤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맴돌았다. 이 전쟁에서 그녀는 이겼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다. 세리는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며 제인을 노려보았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이건 끝이 아니야. 하지만 제인은 담담히 대답했다. 세리, 이미 끝났어.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세리의 눈에는 절망이 깃들었다. 병원 복도는 다시 고요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다. 제인은 황기만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고요함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막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강세리의 절규는 멀리 끌려가며 점점 희미해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제인의 단단한 눈빛뿐이었다. 그녀는 황기만의 병실로 돌아와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약했지만 생존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제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이 며칠 뒤, 세리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채로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황기만의 증언과 제인의 차가운 미소로 가득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리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빠진 함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아마도 제인이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설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세리는 유치장의 차가운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복수의 불씨를 되살렸다. 강제인,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한편 병원에서는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제인은 황기만의 병실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이 기적에 가깝다고 했다. 하지만 제인은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병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황기만의 필체로 쓰인 짧은 글귀였다. 지호. 진실을 찾아 그 메모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그녀의 가슴을 쿵 내려쳤다. 지호. 그 아이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제인은 메모를 손에 쥐고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인은 황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어두운 비밀과 거짓으로 뒤덮인 공간이었다. 황기찬은 제인이 도착하자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제인, 왜 여기 온 거지? 기만은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인은 그 떨림이 진심이 아님을 알아챘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기만 씨는 깨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걸 말해줬죠. 기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제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고 그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제인은 저택의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호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었다. 출생 기록, DNA 검사 결과, 그리고 황기만이 남긴 편지.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전부다. 이 편지의 글권은 떨리는 손으로 쓰여 있었다. 제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호의 출생 비밀은 단순히 세리의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황씨 가문의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저택의 문이 벌컥 열리며 숙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제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세리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숙자는 제인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제인은 단호히 대응했다. 어머니, 진실은 이미 드러났어요. 세리는 김한 씨를 죽이려 했고 그 이유는 지호 때문이에요. 숙자는 그 말을 듣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제인은 숙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호의 진짜 부모는 누구죠?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그 질문은 숙자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다. 내가 지호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고백은 저택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제인은 숙자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예요. 지호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제인은 지호의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목재 비행기가 쥐어져 있었다. 제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비행기는 은호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은호. 내가 여기에 있었다니. 그녀는 비행기를 손에 쥐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은호는 지호의 진짜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리가 알았다면 그녀가 황기만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가 설명되었다. 다음 날 제인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은호의 비행기와 황기만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며 세리의 추가 범죄를 고발했다. 경찰은 세리의 유치장 기록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세리가 탈출 직전 병원 내부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황기찬이었다. 기찬은 세리의 탈출을 도운 공범이었다. 제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기찬 씨, 당신도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경찰은 기찬을 소환했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세리와의 외도, 지호의 출생 비밀을 감추기 위해 세리를 정신병원에 가둔 계획, 그리고 그녀의 탈출을 도운 이유까지. 그의 자백은 황씨 가문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숙자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고 지호는 제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 나 진짜 누구야? 지호의 질문에 제인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넌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내가 널 지킬 거야. 병원 복도에서는 황기만이 천천히 회복 중이었다. 그는 제인의 도움으로 점점 기력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제인. 세리가 또 올지도 몰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러나 그 순간 병원 밖에서는 새로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세리는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제인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메시지는 제인의 손에서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대신 결심을 다졌다. 세리, 이번엔 내가 너를 끝장낼 거야. 이 드라마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호의 출생 비밀, 황씨 가문의 어두운 과거, 그리고 제인의 복수는 점점 더 거대한 폭풍으로 커져갔다.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제인은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세리는 정말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병원의 차가운 복도, 저택의 어두운 서재, 그리고 감옥의 냉랭한 벽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